안녕하세요. 앞으로 독서 지도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될 김소옥입니다. 저는 유아교육도 전공하고 문예 창작도 전공하고 그래서 이제 독서 지도를 꾸준히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독서가 치료적인 효과가 있다 해서 지금 현재는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독서 심리 상담을 강의하고 있고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독서 지도를 제가 쭉 해왔던 부분과 그리고 제가 또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서로 공부를 해서 여러분께 앞으로 전하게 될 텐데요. 독서 지도라는 거, 우리가 독서 지도를 생각할 때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게 책이잖아요. 그런데 이 책이라는 것 자체가 작가가 독자를 위해서 독자와 호흡하기 위해서 써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호흡하는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만으로도 독서 지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24차시 여러분들께 이제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은 책이라는 게 어떤 건지, 책의 내용은 어떤 건지, 그리고 그 전달하는 방법은 어떤 건지에 따라서 독서 지도하고 또 글쓰기 지도를 이렇게 병행해서 함께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앞으로 잘 따라오시고 저의 이끄심대로 한다 그러면 독서 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독서 지도의 목표와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처음으로 이제 공부를 하려고 시작을 하는 거 보면 독서 지도라는 거 어떠한 개념인지부터 이제 차분차분히 알게 돼야 되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순서대로 지금 보시면 독서 지도의 의의와 목적이에요. 독서 지도는 어떠한 의의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이 목적이라는 것 자체가 돛대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침판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내가 이 아이에게 어떠한 지도를 해야 되는지 핵심을 가지고 별을 보듯이 찾아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목적이나 이런 부분도 이론적이지만 아시고 있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독서 지도의 목표와 내용인데, 우리가 이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는지도 이제 알기 위해서는 처음으로 배워야 될 이론에 속하는 거죠. 독서 지도의 의의와 목적부터 살펴보면, 독서 지도라는 것은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해서 인격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죠. 이 가치관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보면 사물을 보는 눈이나 생각하는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물을 그냥 눈을 뜨고 무언가를 봤을 때 그것이 그냥 다가오는 대로 저거 꽃이구나, 저거 나무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하는 이야기, 꽃이 하는 이야기를 함께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사물이 벌어지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사건들을 봤을 때 A라는 사람은 똑같은 사건에서 B라는 행동을 했는데 C라는 사람은 다른 행동을 해요. 그럼 누가 틀리다, 옳다, 판가름하기도 어렵고 자신의 관점이 있어야 되는데 책 속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가치가 함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지식과 경험을 넓히고 자아실현의 의지를 길러줘야 돼요. 자아실현의 의지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의지를 길러주는 거죠. 여기서 보면 언어 능력이야말로 기초학력 중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중요한 역할이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도 언어에 속하지만 글이라는 것도 언어에 속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만 하고 어떤 사람은 글하고 함께 한다 그러면 어떤 것이 더 풍부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어 총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 이 네 가지 영역을 모두 통틀어서 독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기억, 니은, 가지, 나비 이런 식의 어떠한 암기가 아니라 책을 통해서 충분히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가장 독서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람은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해진 시간 중에 모든 걸 다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로서의 어떤 경험밖에 못하고요. 그리고 아이는 어른들의 경험을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생각할 수 없냐 이거죠. 아니죠. 책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냐에 따라 충분히 간접 경험도 가능하고 그것이 독서의 지도의 또 의의가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자율 및 학습 방법을 익혀주며 평생교육의 기초를 닦는 데 유용한 수단이다.
평생 교육이라는 거 여러분도 지금 교육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평생 교육이라는 거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자율 및 학습 방법이라는 거 이거는 학습 방법 그러면 책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쓰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자율 및 학습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자기한테 맞는지를 보고 그것대로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현실 사회에 적응하고 앞날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 독서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가정이라는 사회가 있고 그리고 학교라는 사회가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집단이 있죠. 그것을 자기가 딱 똑같은 행동, 똑같은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다 그러면 틀려요. 왜냐하면 가정에서는 자녀의 역할, 또 어머니의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 가서도 나 어머니의 역할 할 거야. 이렇게 만약 제가 교사면 나 엄마 역할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엄마하고 교사는 엄밀히 다르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을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역할을 어느 장소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는 그 장소에서 정해진 그것을 답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독서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고요. 또 보면 창의적인 사고와 비판력을 길러줘야 된다. 창의적인 사고, 비판력 많이 듣는 얘기죠.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이제 차분히 하나하나씩 배우게 될 거지만 미리 얘기를 드린다면 창의적인 사고 이거는 글 쓰는 데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비판적, 논리적 사고, 그 다음에 실행 능력 모든 것이 창의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닌 자기화시켜서 내면화시켜서 무언가 행동한다면 그 모든 게 다 창의적인 거죠. 그런데 조금 더 문학적으로 창의적인 것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비판력이라던가 이제 논리적인 사고 이런 것을 기르는 게 독서지도의 의의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의의를 좀 너무 길게 얘기했다 싶죠. 근데 우리가 독서지도를 할 때 어떠한 독서 지도를 해야 되는지를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프란시스 베이컨인데 이 베이컨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게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제 명함에 뒤에 넣고 다녔던 글귀예요. 그래서 전 정말 좋아하는 글귀거든요. 독서는 완전한 인간을 만든다. 독서는 완전한 인간을 만들고요. 대담, 이게 이제 토론이라고 할 수 있죠. 토론은 기질을 가진 인간을 만든다. 재치 있고 창의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 그리고 글을 쓰는 행위는 정확한 인간을 만든대요. 이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지금 세 가지를 우리 독서지도가 하는 것에서 다 담고 있어요. 우리는 독서지도도 하죠. 대담이라고 해서 토론지도도 하죠. 그리고 글쓰기 지도도 해요. 그래서 우리 독서지도사가 세 가지 해야 되는 행동들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독서라는 거 책을 읽을 때 완전한 인간을 만들어요. 완전하다는 말 자체가 너무 완벽한 것을 생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자기가 원하는 인간상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별 문제가 없겠지요. 그리고 토론이라는 거 기지, 창의적이고 순발력 있고 어떤 사람은 위험에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나쁜 사람이 막 쫓아오거나 이랬을 때 어떡하지? 그런데 많이 책을 읽은 사람은 그때 대문 뒤에 숨으라고 했지? 아니면 바위 뒤에 숨으라고 했으니까 바위는 없는데 대문 뒤에 숨는다던가 이런 식의 기질을 발현할 수 있지요. 그리고 또 글을 쓰는 거. 제가 동화 작가이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좀 관심이 많은데 글 쓰는 건 어떻게 하냐면 정확한 인간이에요. 그러면 틀린 걸 하면 안 되나요? 그게 아닙니다.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정확하다는 거는 뭐냐면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타인에게 정확히 전달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인간을 만든다는 건 자신이 원하는 인간상이나 자신이 발현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상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설명이 약간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보시게 되면 독서와 더불어 생각하게 될 때 비로소 사물에 대한 이해와 판단력이 넓다, 빠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독서가 빠지면 이해나 판단이 빠르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강의를 들었어요.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죠. 그런데 그 강의만 듣고 난
잘 알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만약 독서지도사 자격증을 따고 더 이상 독서지도에 대한 책을 안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절대로 이해나 판단력이 빠를 수 없어요.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건 그냥 기본적인 거에 불과해요. 여러분은 더 많은 공부와 학습을 해서 자기가 어떠한 아이를 만났을 때, 어떠한 책을 접했을 때 어떻게 지도하는지 점점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요. 폭넓은 인간을 만든다. 다채로운 인간이고 자기가 한 가지 고집만 가지고 성격만 가지고 있어요. 그럼 고집불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롭게 생각하고 적응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든다는 뜻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독서지도의 목적은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제반 활동, 그러니까 즉 글의 내용을 읽는 이 입장에 서서 주체적으로 독서하는 능력을 기른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주체적으로 독서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누가 읽으라고 시켜서 읽는 게 아니고요. 누가 말한 대로 그저 행하는 게 아니고요. 나 이 책 읽을 거야. 우리가 독서 지도하는 가장 큰 목적이죠. 우리 아이가 책을 안 읽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학부모님들이. 그러면 이 애한테 독서 목록을 주고 이거 읽으라고 하세요. 이거 아니죠. 어떠한 몇 권의 책을 가지고 독서 지도를 해요. 그러고 나서 그것에서 흥미를 얻는 거. 나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도서관에 가서 서점에 가서 책을 사고 읽는 이러한 독자를 만들려는 게 가장 큰 독서지도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자, 두 번째로는 독서지도의 목표와 내용인데 목표는 간략히 이제 살펴보면 총 그 목표와 내용을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정보 획득과 이해를 위한 독서, 보통 설명문에 해당하는 거지요. 그리고 문학작품의 이해와 감상, 이거는 보통 이제 소설이나 동화나 이러한 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비판적 분석과 평가를 위한 건 논설문이죠.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것은 대체로 편집글이나 이런 서간문들을 해당하는데 이곳에서 너무 집중적으로 피면 이제 여기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지금 여러분이 다운받으신 거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보시고 전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정보 획득과 이해를 위한 독서. 여기에서는 보통 그렇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 사실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을 수집을 하는 책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이의 어떤 관계를 파악한다. 사이관계라는 게 뭐죠? 왜냐 어떠한 책을 그대로 읽어요. 그럼 그 책이 앞에 걸 이해 못하면 뒤에 걸 이해를 못하죠. 그러면 앞에 걸 이해해야만 뒤에 걸 이해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앞에 것을 해석을 해서 뒤에 것과 연결을 해서 관계를 파악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앞에 거 이해하지 못하는데 뒤에 거 막 집어넣을 수 없죠. 그러한 것들이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고 이해한 개념을 일반화한다. 자기가 뭔가를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일반화하지 못하고 내 생각만 있어요. 내가 생각이 옳아요. 이것은 아니고요. 독서를 자기 생각이 충분히 가져야 맞아요. 그런데 그거에서 일반화된 생각, 다른 사람도 다 가지는 보편적인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제 1번, 2번 차례로 보시게 되면 교과서나 비문학서적, 참고서적, 영상자료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이 정보 획득과 이해를 위한 독서에 해당이 되죠. 그런 자료에 해당이 되고요. 정보를 비교하고 종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정보의 선정과 조직과 범주화를 다양한 전력으로 해야 돼요. 이 선정이나 조직이나 범주화라는 말은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보실 겁니다. 이 말은 지금 설명을 안 드릴 거거든요. 여러분이 물론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또 살펴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자, 중요한 정보와 중요하지 않은 정보. 이게 가장 독서에서 하기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을 공부를 할 때 보면은 중요하지 않은 건 막 외워요.
똑같은 시간을 공부를 했는데 시험 성적은 안 나와요. 이거는 뭐예요? 중요하지 않은 것만 외운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는 게 물론 시험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자기 생활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한국 사회는 잘 모르면서 외국 사회만 막 파헤친다. 물론 그런 아이들 있죠. 그리고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남들이 말한 객관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기존 지식과 경험과 연결 지을 수 있어야 돼요. 배경지식 활성화죠. 배경지식 활성화는 무려 2번이나 걸쳐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알게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어떤 자료의 형식이나 진술, 구조적인 특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정보 전달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2번째로 문학 작품을 읽고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과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는지 도움이 된다는 거죠. 물론 감상에도 측면, 문화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실제적인 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다양한 저자, 주제 그리고 장르의 작품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작품에 치중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동화에서도 다양한 동화가 있죠. 여러분이 이제 아동문학에 대해서도 배우시게 될 건데 그러한 부분들 어떤 특징을 가진 동화지? 이러한 것들도 파악하고 다양한 걸 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은유, 상징, 직유, 아이러니, 뭐 절정, 갈등 이러한 것들도 그 독서주도를 하면서 이것이 이 책에서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쓴 말인데 어떤 아이가 담배를 너무 많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피우고 있어요. 물론 제가 말하는 아이라는 건 청소년은 아닙니다. 그런 대학생 아이가 그렇게 피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 오소리 잡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아이가 되게 놀라요. 이 아이들한테 오소리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주질 않았던 거예요. 오소리가 뭔지도 모르고 오소리를 잡는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오소리를 잡을 때 어떠한 형태를 취한다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가장 최근의 일인데 그런 것처럼 여기서 정말 그냥 오소리가 정말 오소리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연기를 피우고 이런 행위를 이제 대변하는 거죠.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상징이나 은유가 이 작품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핵심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장르의 특성, 작품의 구성 요소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때 이 장르가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를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서간문은 전달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일기를 서간문처럼 봐요. 편지처럼 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나한테 전할 말이 아니잖아요. 장르별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내용의 구성 요소가 있거든요. 그 요소에 맞게 정해지고 쓸 수 있어야 되고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또 마지막으로 비판적인 분석과 평가를 위한 독서예요. 비판적이라는 건 뭐예요? 자신의 생각이 있고 그것을 이제 경험한 대로 하는 건데 우리가 제시한 아이디어, 경험, 주요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책에서 나온 것이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비슷한지, 그리고 어떤 다른 방향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는 교과서나 일반 서적, 공공문서, 논설문 이런 것이 해당되고 이 작품의 이러한 도서의 특징은 정확성, 객관성, 이해성 이러한 범주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없고 그냥 내 생각만 막 쓰는 것은 비판적인 논설문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이해도 충분히 갈 수 있게 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글쓰기 지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논리적인 거, 명료한 거, 간결한 거, 독창적인 거 이러한 것들도 왜냐면 논리다, 명확, 이해, 간결 이런 것은 알 수 있겠는데 독창적인 거 왜냐하면 우리가 논설문도 그냥 읽을 때 뻔한 얘기를 쓴다 그러면 재미없거든요. 자기만의 논리적인 것을 썼을 때 논술 시험에서도 점수가 높아지잖아요.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 것들을 보면 의사소통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사소통을 어떤 대상과 하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제 알 수가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친지나 친구, 전자우편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라는 것은 아이디어와 흥미를 고려해야 돼요. 누구한테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야겠지요.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이 독서지도의 목표를 보셨고, 내용은 그것에 해당된 것 중에 틀린 부분만, 다른 부분만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는 어떤 자료인지는 이미 설명을 다 드렸고, 이러한 것들을 좀 활동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설명적인 글에 제시된 자료, 사실, 아이디어를 해석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라고 했지요? 규정하기, 분류하기, 추론하기 등과 같은 어떤 사고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이 후에 차분하게 이렇게 배우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독서 활동 계속 하시게 되면 여기에서 보면 정보 획득과 이해를 위한 독서에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이 색인을 이용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색인이라는 게 또 후에도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단어가 있어요. 그럼 그 단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풀인말이 있으면 그게 색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한 용어의 어떤 개념을,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전 같은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제시하는 글, 그런 것을 이용해서 정보적인 어떤 독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추후에도 계속 보시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 기존 지식을 활용해야 돼요. 새로운 지식과 기존 지식을 믹스를 하죠. 그래서 새로운 것과 함께 해서 어떠한 발전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계속 받아들이기만 하고 자기화나 내면화를 하지 않으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후에 기존에 알고 있는 것과 새로운 지식을 결합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생략적인 정보, 모순이 되는 정보, 불명확한 정보, 이런 걸 식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리고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 중에 다 알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 생략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이면을 파악하지 못한다 그러면 글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리고 모순이나 불명확한 정보는 배제를 해야 되고, 이건 틀린 거야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명시적으로 제시된 정보와 암시된 정보, 그러니까 명시적인 정보와 암시적인 정보를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명시적인 것도 파악을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암시적인 걸 파악을 해서 결국은 새로운 것을 도출해내고 추론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문학작품에 이해하는 것은, 문학작품은 어떤 건지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거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한 여러 가지 작품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느냐, 조금 전에도 말한 거, 장르, 주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인물, 구성, 배경, 주제, 대화 등을 해석해요. 다른 것들은 그냥 말, 글 이러한 것들을 해석한다면 여기는 인물도 나오고요. 그것이 어떠한 배경을 가지는지, 특정한 배경을 가졌을 때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배경을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되고, 어떠한 주제인지, 그리고 또 어떠한 대화를 해갔는지. 왜냐하면 대화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줄글이라고 하죠. 그런 줄글에서 설명을 못했던 거를 말글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 말글도 충분히, 대화글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인물, 사건, 장소 등과 또 비교를 해야 된다. 이것은 실제 자기의 생활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조금 전에 얘기했었죠. 문학 작품이라는 것은 자기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자기 생활과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어떠한 비판적인 논설문, 이러한 것들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느냐. 타당성과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타당한지 정확한지 그 말 그냥 믿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냥 믿으면 안 되는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타당하는지 그리고 정확한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잘못된 결론을 도출해낸 논리적 오류를 식별해야 돼요. 이 부분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파악하기 위한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자, 그리고
설득을 위해서 글쓴이가 쓴 표현 기법을 식별해야 돼요. 이게 지금 정서적으로 호소한다, 윤리적으로 선다고 나와 있는데 내가 설득하기 위해서 감정적으로만 얘기해요. 그럼 비논리적이겠죠. 논리성만 가미해요. 그럼 말은 맞는데 정서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이걸 잘 믹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수준의 의미를 식별해야 된다. 여러 가지 수준의 의미라는 게 뭐예요? 다양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깊이 들어갔는지 낮게 들어갔는지, 그리고 모든 게 다 의미가 있잖아요. 말이라는 거, 글이라는 거.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걸 따로 식별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자, 여기는 제시된 아이디어, 정보, 의견, 주요 문제 이러한 부분 평가해야 되고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에 대한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어떠한 거죠? 편지나 엽서, 메모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독서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요? 글쓴이 나이, 성, 사회적 지위, 문화적인 전통을 고려해야 돼요. 전달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어떠한 정보나 생각을 이렇게 전달하면서 서로 소통을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한테는 존댓말을 써야 되고요. 친구한테는 이제 편안한 말을 써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중요한 자리에 생일잔치 오라고 하는 내용과 그냥 안부를 묻는 내용은 전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함께 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 적합한 표현 방식.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일잔치에 오라고 하는데 두리뭉실하게 어디에서 오라고 어느 장소에서 언제 모이는지를 잘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생일잔치 초대를 못 하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함께 보시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지금 보셨고요. 이제 지금 독서 지도의 어떤 대략적인 부분을 보신 거고, 지금 제가 얘기한 하나하나를 앞으로 계속 풀어서 얘기를 계속 진행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